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김선영 교수입니다. 이렇게 좋은 안희고등학교에 와서 여러분과 만나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또 강의를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아이가 둘인데 한 명은 지금 대학교 3학년이고요. 둘째가 고3이에요. 예, 저도 학부형이에요. 그리고 저도 선생님이고 또 대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친근감 있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편안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물론 미술 대회에 나가면 잘 그려야 되고, 뽑혀야 되고, 뭐 상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이제 강박관념이 있는데 저랑 하는 미술 시간은 미술 어떤 대회보다는 또 치료라기보다는 편안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책을 드렸어요. 혹시 책 제목을 아세요? 네, 그림의 힘입니다. 띠지를 살짝 벗기시면 그림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 그림 보니까 어떠세요? 네, 평안하다. 또 시원하고 또 어디론가 여행도 가고 싶고, 그쵸? 더위도 좀 물러가는 것 같고, 네, 그런 느낌이 들죠. 자, 여러분에게 드린 그림을 한번 쭉 보시게 되면 유난히 마음에 와닿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네, 조금 있다가 여러분 쭉 보시면 이 그림이 유난히 와닿는다. 예를 들면 이 표지의 그림이 나는 쭉 보다 보니까 가장 많이 와닿는다 했을 경우에 여러분이 이 그림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색깔을 바꾸고 싶으면 겨울 풍경으로 해서 흰색으로 바꾸셔도 되고요. 여기는 보니까 여자만 있네. 난 남자로 바꾸고 싶다. 남자로 바꾸셔도 돼요. 여러분이 이 명화를 보고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대로 마음껏 바꿔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바로 앉아서 하셔도 되고요. 나는 바닥에 앉겠다. 바닥에 앉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친구들하고 같이 하겠다. 그러셔도 돼요. 자유롭게 여러분이 앉으셔가지고 그림 감상을 하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 그림을 여러분이 변형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여러분이 끝나시고 나면 그 다음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편안한 자세로 그림을 쭉 보면서 글씨 보지 말고 그림 보면서 유난히 내게 와닿는 그림, 와닿는 색상, 와닿는 형태를 찾으셔서 그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에 다 마치고 나서 다음 새로운 길로 이렇게 탁 돌아가는 이런 느낌을 준다라는 거거든. 이게 스트레스를 굉장히 풀어주는 작품인 거야. 그러니까 보면은 도끼로 있는 힘을 다해서 딱 집중해가지고 한 번 딱 치면 나무가 탁 쓰러질 것 같잖아, 그치? 완전 온 힘을 끌어모아 한 방. 그래, 마지막 힘을 딱 모아서. 그 소가 마음에 드는 이유가 있어? 평화로워 보여서. 이 소는 마음에 드는 이유가 있어? 빨간색이었어요. 아, 맞아. 빨간색이었어. 책을 보면서 유난히 끌리는 것들을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집중했고 그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표현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이 그린 그림 이제 중에서 본인이 나왔다. 이 그림을 좀 설명하고 싶다. 내가 원작은 이건데 이렇게 바꿨다라고 해서 설명하고 싶은 사람 해도 되고요. 또 하나는 옆에 있는 친구 그림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추천을 하셔도 돼요. 여기. 나오세요. 자, 여러분 책 중에서 보시면 15페이지에 있어요. 귀스타프 크루베의 팔레바의 바닷가라는 작품입니다. 자, 설명해 주세요. 원작에는 배가 없는데 저는 이 배를 그려 넣었어요. 이 배를 타고 멀리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표현해서. 이 작품이 좋았던 이유는 뭐예요? 이 작품이 일단 뭔가 탁 트여서 뭔가 자유로운 느낌이었고 저는 이 작품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네. 자,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네. 네. 여러분들이 고른 그림이 이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 작품이. 자, 이 친구도 그렇고.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 그렇죠. 떠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예, 그 여러 가지 이런 그 심리적인 압박감, 그다음에 뭔가 좀 자유로운 거, 빨리 시간이 지나길 바라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그렸고요. 보시면 여긴 배가 없잖아요. 자, 배를 그렸어요. 이동할 수 있는 배를 그려서 여러분이 빨리 이동하고 싶다라고 표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수고했습니다. 또 다음 친구도 추천해 주세요. 자, 고우의 작품입니다. 네, 아몬드 나무라는 작품이에요. 네. 원래 처음에는 꽃을 그리려고 했는데 꽃 색깔을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그냥 꽃이 지고 난 후에 열매가 열리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이 친구가 그린 이 나무 보시면 꽃이 활짝 피어 있잖아요. 이걸 선택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열매로 표현했어요. 꽃이 지고 나면 결실이 맺어지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어떤 자기가 계획하고 목표했던 거에 대해서 결실이 맺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열매를 그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네, 아, 그렇구나. 자, 박수로. 네. 자, 다음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작품입니다. 네. 바닥에 생기 나오네요. 조선시대. 자, 비교해 볼게요. 자, 설명해 주세요. 저는 그냥 이 그림이 와닿아서 그렸고요. 여기 새가 있는데 이 사람이 새에게 먹이를 주는 걸 제가 표현했어요. 자, 열기구 하면 어때요, 여러분? 날아가요. 그쵸? 타고 이동하죠. 네. 지금 전체적인 그림에 여러분 제가 얘기할 때 느낌이 뭐예요? 다 이동하고 싶다는 거죠. 그쵸? 떠나고 싶다, 자유롭고 싶다. 예. 그래서 아마 이 친구도 지금 상황에서 이 열기구를 타고 좀 이동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박수 우리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무조건 이제 다치면 이게 수술만 있잖아. 지금은 그렇지 않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그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냥 몸만 보지 않아. 심리 치료. 그렇지. 맞아요. 선생님은 어릴 때 그 서울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그 부모님께서 이게 일을 하셔가지고 친척 집에 많이 이제 맡겨왔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에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게 되게 익숙해. 또 지금도 자연도 되게 좋아하고 꽃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아마 예술을 전공했을 수도 있어요. 살아가는 거지. 저를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서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수능에 관련된 이 강의인데 여러분 계속 수학, 뭐 영어, 국어 여러 얘기를 들었을 텐데 오늘 제가 할 건 미술이에요. 그렇죠? 네,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미술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지 않고 미술대학 진학하는 사람이나 미술을 하는데 왜 강의에 미술이 들어갈까?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시죠? 자, 이제 여러분 먼저 보시면 서울시에서 컬러 컨설팅을 했어요. 자, 학교가 중학교, 초등학교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 회색이고 뭐 먼지도 많고 오래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건물을 다시 짓기는 힘들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바로 우장초등학교라고 방송에 크게 나왔었어요. 자, 우장초등학교에 이 학교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관계된 것들을 학생들이 같이 그림을 그립니다.
자, 그림을 그리고 학교 생활을 했어요. 그랬더니 검사를 했어요. 뇌파 검사를 했더니 주의력이 40%가 올라가고요. 집중력이 27% 올라가고 휴식력이 21% 상승했습니다. 자, 주변의 환경의 그림만 바뀌어도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은 우울한 것보다는 활기차다, 긴장보다는 이완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 무의식 가운데 보는 그림들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자,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명화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저희 방에 항상 명화 달력을 걸어두셨습니다. 제약회사에서 나온 명화 달력을 걸어줬는데 항상 그 그림을 보면서 고흐는 어떤 사람일까? 르누아르는 어떤 사람일까? 그 다음에 별이 빛나는 밤에 그림을 보면서 파리는 어떻게 생겼을까? 항상 꿈을 키웠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책 뒤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효과에 대해 썼지만 많은 학생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림을 보고 힘을 얻었다는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자, 요즘에 여러분이 컬러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실력이 비슷하면 자, 붉은색 유니폼이 승률 60%를 이상을 차지한다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과학 학술지 중에서 네이처라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입니다. 여기 봤더니 붉은색 유니폼을 입었더니 승리할 확률이 훨씬 높다. 그래서 여러분이 붉은 악마, 붉은색 옷을 입잖아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더 힘을 내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더 잘 싸운다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실력이 비슷해야 됩니다. 실력이 차이가 나면 아무리 붉은색 옷을 입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붉은색을 입는 게 좋으냐? 상대편이 붉은색을 입는 게 좋으냐?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본인이 입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과 붉은색 유니폼 중에서 실험을 했더니 붉은색에서 훨씬 더 사람들이 힘을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 투 아시죠? 투도 보면은 붉은색 천으로 계속 움직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소는 붉은색 생명이에요. 붉은색을 구별 못해요. 자, 누가 흥분할까요? 그러면 사람들, 관중이 흥분하는 거예요. 소는 그냥 천의 움직임만 보고 그냥 막 달려가는 거고요. 보는 사람들이, 관중이 막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더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자, 붉은색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 오늘 에너지가 너무 떨어져 할 때는 붉은색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스트레스.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으시죠? 자, 그런데 스트레스가 굳이 나쁜 건 아니에요. 자, 부산에서 서울까지 스티로폴 박스에 미꾸라지를 넣습니다. 자, 그냥 미꾸라지만 넣어서 옮겼어요. 그랬더니 열어봤더니 미꾸라지가 다 뒤집어졌어요.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 메기 한 마리를 넣었어요. 자, 근데 부산에 서울까지 왔는데 싱싱해요. 왜 싱싱할까요? 자, 미꾸라지는 메기한테 먹히지 않으려고 막 돌아다니고 메기는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건강하다는 것이 아주 활발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적절한 스트레스는 여러분한테 오히려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아예 스트레스가 없다. 그런 사람은 거의 오히려 에너지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 이 스트레스가 여러분 학력, 사회계층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좋은 대학 가야 돼, 더 잘 살아야 돼,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많은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이것도 아마 차차 변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하든 어느 대학을 가든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요. 그렇죠? 좋은 조건을 가진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1위잖아요. 그렇죠? 자, 왜냐하면 행복하지 않고 무조건 공부를 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면서도 행복해야 되고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비전을 갖고 있어야지만 훨씬 더 건강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스트레스가 보시면 이렇게 학업 성취, 학교 적응, 우울증, 자살감 감소, 대인관계 능력 여러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호르몬 때문에 여러 변화들이 생기기 때문에 심각한 장애로까지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클리닉에도 보면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특히 시험을 앞두고 더 많이 와요. 그때 여러분들이 본인들 관리를 잘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명화를 보면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 자, 의학에는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 가짜 약을 놓고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거야 라고 했더니 믿음을 가진 사람들, 진짜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정말 나았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낫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게 의학에서 효과인데 그림이라는 건 형태와 색깔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림이 갖고 있는 어떤 힘도 받을 수 있지만 이 플라시보 효과처럼 이 그림을 통해서 내가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더 힘을 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그냥 하는 것보다 내가 다이어트를 한 다음에 날씬해졌을 때 저 옷을 입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옷을 걸어두고 다이어트를 하면 훨씬 더 빨리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선배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올 때면은 내가 어느 대학 가고 싶어요? 내가 뭐를 하고 싶어요? 할 때 오히려 그 학교의 풍경이라든가 그 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는 여러 그림들을 붙여놓고 오히려 의지를 더 강하게 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의지를 더 강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플라시보 효과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화가 좋은 이유는요. 자, 자신의 감정을 그림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낮에 우리 워크숍 할 때 왠지 모르게 끌렸어요 하는데 여기 있는 학생들이 왠지 모르게 끌렸어요 라고 각자 골랐는데 그림의 종류가 10가지가 넘지 않았어요. 오히려 5가지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비슷한 걸 골랐어요. 자, 바다 그림을 골랐고 풍선이 떠 있는 그림을 골랐고 그렇죠? 시원한 여러 장면들을 골랐어요. 비슷하다는 거죠. 자,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입장에서 유사한 지금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명화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작품을 감상하는 동안에 여러분은 창의성과 더불어서 너무 아름답다 라든가 색깔이 너무 예쁘다. 그 다음에 나 과거에 이랬지, 나 앞으로 이래야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이해와 자기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감정 교류의 역할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교과서에 나오는 몇 작품밖에 없지만 여러분이 조금 더 많은 그림을 감상하게 되고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서 더 많은 그림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이 더 많은 감정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뇌입니다. 제가 이제 의과대에 있다 보니까 의대생들 강의를 할 때 이 뇌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 미술치료 공부하면서 뇌에 대한 공부, 의학에 대한 여러분 신체에 대한 거, 질병에 관한 공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기 우리 조교 선생님도 와 있지만 이 선생님도 의학 공부를 다 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질병을 알아야지, 질환을 알아야지 환자나 내담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자, 뇌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있는 뇌가 전전두엽이라고 해요. 전전두엽은 0세에서 3세 정도에 많이 발전합니다. 자, 이 전전두엽이 발전해야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이해하고 감정을 이해하고요. 같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 전전두엽은 어릴 때 발달하지만 성인이 돼서도 발달한다라고 최근에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측두엽이라고 발달합니다. 측두엽은 대체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측두엽이 발달할 때는 여러분 언어, 그 다음에 도덕성, 뭐 질서,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기가 바로 후두엽 시기입니다. 뒤통수라고 하죠. 후두엽. 자, 이 후두엽 시기에 여러분들이 야한 동영상을 보시면 안 되는 이유. 자, 후두엽이 발달할 때는요, 여러분이 미세한 색깔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 디자이너들은요, 이 후두엽이 발달한 여러분 시기에 다양한 색상과 다양한 그림들과 다양한 것들을 접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예민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야한 영상을 보시게 되면 그게 오래 남아요, 잔상이. 그거 자꾸 생각이 나서 공부가 안 돼요. 뭐 힘들어요. 누구 자꾸 쳐다보는데, 여러분이 왜냐하면 이게 뇌에서 굉장히 각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야한 영상, 좋지 않은 영상들은 또 아주 폭력적인 거는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게임 중독, 뭐 인터넷 중독, 여러 중독들이 바로 이때 청소년 시기에 나타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무조건 나빠.
이게 아니라 여러분 뇌에 영향을 미치면서 여러분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이런 뇌에서 자, 창작 활동, 여러분이 작품을 보거나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는 창작 활동들을 하게 되면 두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쾌감 물질이 다량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또 좌뇌와 우뇌, 수학이 좌뇌와 우뇌를 골고루 발달시킨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보시면 좌뇌와 우뇌가 골고루 발달돼서요, 균형 잡힌 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의외로 과학에도 수학에도 능하고요. 수학, 과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예술에도 많은 두각을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좌뇌, 우뇌가 골고루 발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저희가 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명화를 봤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 봤더니요. 휴식,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그다음에 주의력, 주변을 잘 살필 수 있고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주의력입니다. 주의력이 약한 사람은요, 주변의 것들을 잘 찾지를 못해요. 그리고 잘 기억을 할 수가 없고 산만하죠. 그다음에 집중력 봤더니요, 좋은 명화를 봤을 때 휴식이 올라갔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주의력이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집중력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다가 아, 약간 쉬어야 돼, 머리 좀 쉬어야 돼, 아니면 나 좀 편안하게 쉬어야 돼, 나 다시 좀 환기를 시켜야 돼 할 때 좋은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긴장도와 산만도를 보겠습니다. 자, 좌뇌 우뇌 보시면 사전과 사후에 긴장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산만도 보시면 미약하지만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림이 이런 집중력과 산만한 것들을 집중력을 높여주고 산만한 것은 내려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수능과 관련해서 그림이 중요한 이유, 좋은 명화를 봐야 되는 이유가 명확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대한 성과는 작은 결과들이 이어질 때 완성된다고 빈센트 반 고흐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고흐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귀자루고 해바라기 그렸고, 그다음에 정신분열이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고흐가 해바라기를 그렸고 정신분열이 있고 또 고갱하고 다투다가 자기 감정,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귀를 자릅니다. 그러나 이 고흐가요,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나마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다양한 자기의 표현과 자기 감정들을 통해서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림 보시겠습니다. 하루하루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거. 자, 여러분들, 제가 이 그림이 하루하루의 목표를 달성할 때 좋은 그림입니다 라고 설명을 안 했는데 오늘 가장 많이 이 그림을 고르셨어요. 너무 신기하죠? 자, 미국에서 심리학 시간에 교수님이 들어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 컵에 물이 담겨 있어요. 컵에 물이 얼만큼 있습니까? 했더니 다들 시큰둥하게 얘기했어요. 대학생들이. 에이, 뭐 반 남았어요. 뭐 반밖에 안 남았어요. 반이나 남았어요. 막 시큰둥하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물의 무게는 얼만큼 될까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얘기했습니다. 250에서 300g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컵에 250, 300g짜리 물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1분만 든다면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하루 종일 들고 있으라면 어떻게 할까요? 힘들어요. 그러나 이 무게는 어때요? 똑같아요. 자, 이거예요. 여러분이 걱정, 고민하는 것들을 하루 종일 그것만 갖고 있으면 걱정, 고민은 요만큼인데 스트레스는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아파, 학교 가기 싫어, 공부하기 싫어, 뭐해. 아, 우리 집은 이래.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의 양은 똑같은데 여러분이 계속 고민하면 그거는 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이 어떤 똑같은 양의 물을 여러분이 빨리 들고 내리고 하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빨리 잊고 여러분이 빨리빨리 도전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내게 닥친 스트레스를 잠깐 동안 생각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걸 고민하면 큰 문제가 되고 나에게 아주 치명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보세요. 자, 이 그림 보세요. 자,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막 흔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내 할 몫은 다 했다. 오늘 내가 할 건 다 했어. 자, 이 사람이 올라가 있는 곳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지금 높이에서 보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상황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 오늘 할 일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나 오늘 해야 될 목 다 했어. 자, 그리고 좋은 대학, 여러분이 말하는 뭐 상위권 대학의 학생들을 그 일기를 조사해 봤더니 그날 일을 다 하는 사람은 스탬프를 딱 찍어주거나 스티커를 붙였다. 자, 이게 뭐예요? 그날 할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를 그날 풀었다는 거죠. 아, 내일 공부해야 되는데 다 못했는데 이게 아니라 그날 최선을 다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정신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날 여러분이 할 몫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머리에 좋은 그림이 있다. 여러분 이 몬드리안 아시죠? 그리고 이거 사각형인데 이걸만 보면 머리가 좋아져?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머리가 좋아진다고 실험을 했어요, 외국에서. 영국의 리버풀 대학교에서요. 연구를 했더니 이 그림을 몬드리안 작품을 본 사람들이 보니까 뇌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 뇌의 자극을 자꾸 받으면서 정말 좋아지더라. 자, 여러분 이 그림 자주 보세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러냐면 이 가로와 세로가 명확히 나눠지면서요. 자, 수학하고 비슷하죠. 과학하고 비슷하죠. 자, 이 그림에 대해서 집중도가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림의 색깔을 보면은 이렇게 검은색, 흰색, 노란색, 파란색이 집중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말하는 오방색. 오방색을 보니까 사람들이 기능이 좋아지더라. 근데 한의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인체 몸은 5가지 색으로 연결되어 있다. 간은 파란색. 막 이러면서 색깔과 연결시키거든요. 그거와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색, 오방색, 그 다음에 이런 문양들이 집중도 높이고 머리를 좋아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영국에서 이미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부작용이나 시간을 뺏길 염려가 없다라는 거죠. 잠깐 보면 된다는 건데 여러분 아직까지 미술 치료하다가 죽었다는 사람 보고가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림 그리다가 뭐 질식한 사람, 흙에 맞아 죽은 사람, 물감에 중독된 사람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보는 거 안전하죠, 그렇죠? 다른 거보다도. 여러분 그림 보다가 머리 탔다, 뭐 그렇죠? 눈 이상해졌다 이런 거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심하고 이 그림을 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어떠세요? 자, 그림이 내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호선 구도라고 합니다. 마치 행진을 하듯이 이 꽃들이 생동감 있게 내 앞에 다가오는 겁니다. 초록색과 빨간색은 보색 관계예요. 그렇죠? 강렬하고 에너지를 줍니다. 그래서 점점 나에게 가까워서 뭔가 행운이 계속 가까이 오고 뭔가 좋은 기운이 계속 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하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워크숍 했는데 딱 끝나고 나니까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얘기를 들어봤더니 선생님 우리 운이 되게 좋죠. 저 되게 행운이죠. 우리가 딱 끝나니까 비가 오죠. 자, 우리 끝난다고 비를 딱 내리고 이러지는 않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렇게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나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꽃들이 점점점 좋은 에너지가 나에게 오고 뭔가 움직이면서 이런 축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생각 또 수시로 이런 그림 보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과수 폭포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시원하죠. 그리고 사방에서 물을 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을 때, 자, 시험 스트레스, 자, 주변도 같이 받아요, 그렇죠? 자, 이럴 때 여러분이 슬플 때 펑펑 울고 소리내서 울고 그 다음에 항아리 대고 막 소리를 지르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샌드백을 마구마구 때렸다.
이런 학생도 있어요. 자, 이거와 똑같은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강한 물살, 이런 게 스트레스를 풀어준다는 거죠. 대리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폭포 그림을 감상하는 것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풀어지고 야, 내가 꼭 소리 지른 것 같아.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 그림을 많이 골랐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제 일본의 CEO들을, 그러니까는 기업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분들인데 다양한 그림들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림을 골라봐 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그림을 골랐어요. 자, 이 그림을 고른 이유. 자, 야에서 골랐을까요? 자, 왜 골랐을까? 예. 왜 골랐을까? 자, 보시면 손잡고 있어서 네, 맞아요. 자, 이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는데요. 이게 하나로 보이지만 각 개인들의 잘 보시면 모양 있죠? 이 몸동작이 각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뭐예요? 같이 손을 잡고 하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보세요. 탄탄해요. 여기 배 나왔는데 배 나온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보시면 탄탄한 근육을 가지고 자기의 최대한의 어떤 자기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기능들을. 이러면서 이 그림에 많이 그림에 시선이 가고 끌린다, 좋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요. 주변에 신경을 쓰지 않고 과감하게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로지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이 춤이라는 거에 하나가 돼서. 몸도 집중하지만 영혼도 마음도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주변을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다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티스 그림 중에서 붉은 방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주변은 다 붉은 방이에요. 자, 그런데 그 여인은요, 그 붉은 방 안에서 오히려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주변의 붉은색을 탓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주변을 탓하지 않는 거, 주변에 신경 쓰지 않는 거, 내가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거, 오히려 웃으면서 즐기는 거, 이게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 그림 많이 선택했죠? 그렇죠? 자, 승부의 날 내 모든 실력을 발휘하리라. 여러분 소 보시면 힘의 상징이죠. 소. 자, 근데 여러분 무서우세요? 소요? 아니요. 사자 호랑이보단 덜 무서워할걸요? 그렇죠? 여러분? 예. 이 소가 갖고 있는 힘을 보세요. 전체가 붉은색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노란색이 또 여러 가지로 집중력을 높여주는 색상입니다. 그런데 노란색이 또 세로줄로 되어 있어요. 가로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긴장도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소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색깔과 이 모양에서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붉은색은 불과 태양을 연상시키고요. 여러분이 혹시 너무 피곤해서 먹는 음료 있죠? 네. 그 음료에 잘 보시면 그림이 이 황소로 되어 있어요. 소로 되어 있어요. 자, 기적의 아몬드 나무를 선물하세요. 자, 고우가 사랑하는 동생 태호가 있었습니다. 자, 태호하고만 얘기를 하고 태호하고 편지를 하고 큰 위안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태호가 결혼해서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을 고우하고 똑같이 빈센트 반 고우로 짓습니다. 그렇죠? 형의 이름을 짓습니다. 자, 그래서 형이 동생에게 선물을 해줘야겠다, 조카에게 선물을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이 아몬드 나무를 그립니다. 그러면 동생에 대한 애정, 조카에 대한 애정을 표현합니다. 자, 그림을 잘 보시면요, 생명력과 희망을 뿜어냅니다. 가지가 많지만 꽃들이 굉장히 예쁘고요, 탐스럽습니다. 자, 워크숍 할 때 어떤 학생이 이 꽃이 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열리는 열매를 표현했죠.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자, 꽃 피는 거, 열매 맺는 거, 이런 거는 좋은 기운을 가지게 되고요. 여러분이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집중력을 높이는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두 여인이 있어요. 자, 여러분 틀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자,
네. 여기는 바구니가 있고 여기는 꽃이 있습니다. 또 뭐가 틀릴까요? 자, 얼굴이 달라요? 그쵸? 이 사람은 책을 들고 있고 이 사람은 자고 있고 자세가 또 달라요. 자, 또 한번 찾아보세요. 모자가 다르죠. 위치가 다르죠. 그 다음에 보시면 옷을 여긴 단정하게 단추를 했는데 여기는 풀어져 있어요. 여러분 책에 보면. 네. 자, 또 어때요? 자, 여긴 자고 여기 책 보고. 네. 여기 보면 장갑을 끼고 있어요. 여기는 장갑을 끼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집중해서 보는 거, 책을 보고 여기는 그냥 편안하게 있어요. 자, 여러분 요즘에 그 심리학자 중에서 아들러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들러 심리학. 예, 오스트리아 정신분석 학자인데, 자, 이 아들러라는 학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형제에 따라서 예, 성격이 다르다. 예, 굉장히 중요하다. 출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첫째 손 들어보세요. 네, 내려주세요. 둘째. 여기는 둘째가 많네요. 내려서 셋째. 네, 넷째. 네, 넷째까지. 다섯째. 네, 저는 일곱째까지 봤어요. 네. 일곱째, 여섯째, 뭐, 더 그 이상. 네. 자, 여러분 있죠? 아들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째는 사랑도 받고요. 굉장히 권위가 있어요. 집에서 혼자니까. 근데 둘째 동생이 딱 태어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동생한테 관심이 쏠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형으로서, 누나로서, 자, 어떤 관념을 갖냐면, 부모처럼 책임감을 갖고, 권위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부모를 닮아가고, 부모의 책임감을 자꾸 닮아가서, 부모와 거의 유사하게 된대요. 그리고 또 둘째는 뭐예요? 둘째, 셋째는 형을 이겨야 돼요. 형이 너무 사랑을 받고 있고 자꾸 부모처럼 간섭을 하니까 계속 열심히 형을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모험을 시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형이 안 하던 것도 하고, 형이 야단 맞으면 누나가 야단 맞으면 가만히 보고 그걸 안 하기도 하고 가출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시도를 합니다. 자, 이게 당연한 이의 출생의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셋째 딸이 뭐 옛날 같은 경우는 시집도, 그러니까 뭐 선도 안 보고 그냥 데려간다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딸 세 번째 딸은요, 진짜 집에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모로 승부를 하는 거죠. 소문을 내서. 네. 자, 그것처럼 셋째 딸이 있어요. 네. 자, 여기서 보면 그림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차이를 봤지만, 역시 보면 이 사람이 뭐예요? 큰 딸, 이 사람이 둘째 딸, 자매인 거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면접에서의 순발력이 있는 재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여인이 걷다가 보니까 딱 일본식의 우산을 빠뜨리게 됐어요. 자, 이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금방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금방 이거를 건질 것 같고, 만약에 안 되면 이 남자에게 얘기를 해서 빨리 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순발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최근에는요, 기업에서 시험을 볼 때, 면접을 볼 때요, 이런 거 물어봐요. 스파이더맨과 배트맨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자, 이 앞에 노란색을 설명해 보세요. 라든가, 만약에 $100가 있으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돈을 어디에 쓰겠느냐? 자, 이 노란색은 상상력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자, 이 여성의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 순발력 있는 행동들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게 이 노란색의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아웃도어 회사에서는요, 그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그 면접을 보는데 같이 산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요. 모 기업에서는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대화하면서 선발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뭐예요? 그냥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순발력 있고 상황 대처도 할 수 있고 상상력도 풍부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 이런 노란색에 있는 그림들이 여러분에게 상상력을 더 자극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로가 몰려올 때 보는 그림. 이 그림도 아까 많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이 기구를 타고 하늘로 쫙 올라갑니다. 자, 피로감이 확 풀리는 것 같죠? 여러분, 이 기구 이거 그림 보니까 뭐 같으세요? 눈깔 사탕 같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모양 사탕 있죠?
벌써 예쁘고 막 침이 막 생깁니다. 그리고 파란 하늘에 둥실둥실 떠다닙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뭐예요? 아래 바닥을 이렇게 보면서 아래를 쳐다보면서 안녕, 나 이제 둥실둥실 즐긴다, 떠있다, 나 상승한다, 나 해방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피로가 몰려올 때 이 그림을 보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침도 생기고 재미있게 상상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버 굿잠.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거죠, 잠. 그쵸? 여러분은 잘 자고 계세요? 자, 사람이 잘 때는요,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은 뭐냐면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요, 어두울수록 잘 나옵니다. 잘 때는 불을 완전히 끄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자면서요, 생각해야 될 거, 버려야 할 것들이 머리에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수면 부족이라든가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일상생활에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머리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게 여러분 갖고 있는 휴대폰. 그래서 잠자기 전에 이걸 계속 보고 있으면 여러분이 책 보느라고 스트레스 받았죠? 거기다가 휴대폰에 이런 광선이 계속 여러분을 피곤하게 해서 온전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잘 때는 완전 일반 휴대폰 끄시고 자기 전에는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이 그림 보세요. 자, 마치 숲속에서 요정이 나타나서 자, 이제 이불도 끌 테니까 잘 주무세요. 잘 자세요. 라고 말해주는 것 같죠? 자, 뇌를 자극하는 흡배 효과입니다. 자, 머리가 굳는다는 건, 자, 뇌세포 간의 시냅스라는 이런 연결고리가 자꾸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뇌의 노화를 억제하려면 계속해서 뇌에 자극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런 흑백 그림이 뇌에 큰 자극을 줍니다. 이거를 잘 이용한 사람이 또 샤넬이라는 사람입니다. 디자이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검은색은요, 상복이었고요. 수동원에서 쓰는 색깔이 검은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샤넬이라는 이 디자이너는요, 이 검은색을 상복이 아니라 최고의 파티복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검은색을 사용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여자들이 긴 치마를 입었거든요. 치마를 자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엔 또 핸드백을 다 손으로 들었어요. 시장바구니처럼. 자, 그런데 샤넬이라는 이 디자이너가 여성의 손에 해방해서 그 검은색 가방을요, 체인을 만들어가지고 어깨에 매게 해서 손을 자유롭게 쓰게 만들었어요. 자, 그게 명품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신입니다. 다 상복이라고 생각했던 이 검은색을 최고의 파티복 색으로 올린 게 바로 이 아이디어예요. 왜냐하면 샤넬은 10년 넘게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불우하게 컸기 때문에 그 수도원에서요, 이런 어떤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잘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원에서 허브향, 풀 냄새를 계속 맡으면서 그거를 나중에 뭘로 해요? 향수를 만들어요. 샤넬 향수. 자, 환경을 탓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 환경을 가지고 제품화하고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흑과 백이 뚜렷한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흑백 효과가 뇌를 자극했다. 강렬한 인상을 준다라는 거죠. 자, 쉬는 시간에 뭐 할까? 여러분들이 화장실도 가야 되지만 여기 보시면 그림이 다 한 곳에 소실점을 두고 집중하죠. 여기가 보이지 않고 여기 집중하고 또 초록색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각을 편안하게 하고 눈이 시원해지게 하는 게 바로 이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기력을 향상시키는 나무들. 이 나무 숫자를 세다 보면 여러분 집중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1, 2, 3, 4,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이 그림을 보는 것도 집중력이 도움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여인 보세요. 자, 면접을 앞두고 있는지 파티를 하고 있는지 앞두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딱 귀에 귀걸이를 하면서 마음으로 굉장히 단호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음악을 들으면 두뇌가 움직인다. 칸디스키 작품을 보시면 마치 음악을 듣는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여러분 뇌에도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최고의 기억 효과. 자, 최고의 기억 효과. 복습이라고 했잖아요. 이상하게 맞아 떨어졌어요. 이거 복습이에요. 계속해서 같은 걸 반복하는 거. 이게 바로 최고의 기억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 그림이 굉장히 최고의 기억 효과를 높이는 그림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음악, 붉은색. 이것도 역시 사람의 생체 리듬을 굉장히 좋게 해주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고 잡생각이 생기겠어요? 일단 어때요? 붉은 얼굴을 막 핥힌 것 같고, 예, 무섭죠? 예, 정신이 번쩍 나시죠? 불 다 끄고 보면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자, 잡생각을 없애고 싶으면 각성 효과를 위해서는 이 그림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여러 제품들이 붉은색, 무서운 거, 강렬한 색깔을 주는 건 뭐냐면 각성 효과를 높이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어때요? 잔상이 오래 남아요. 이 얼굴이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네. 자, 오늘 여러분에게 그림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됐는데요. 자, 그림은 물론 예쁘고 즐거운 이런 어떤 시각 효과도 주지만 여러분의 뇌에 각인되고 여러분 시야에서 좋은 효과를 주면서 몸 전체에 좋은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과 공부와 모든 일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림만 공부 안 하고 그림만 본다고 점수가 올라가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네,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틈틈이 좋은 그림, 나에게 필요한 그림을 보는 것은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큰 쉼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피곤하고 지칠 텐데 끝까지 강의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You could